자, 시작하시겠습니다. 37번. 자, 주식회사 한국은 X1년 1월 1일 날 기계를 5만 원에 취득. 언제나요? 손상 차손 문제가 나오면 그림. 자, 그림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쉬워요. 자, 얼마에 취득했냐? 5만 원에. 자,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5년이고 잔존가치는 0. 자, 그 다음에는 X2년 말 그랬잖아요. 그럼 5년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1년에 만 원씩 상각이 되겠네. 그러면 여기서 만 원, 여기서 만 원. 지금 X2년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X2년 말에 기기장치에 대한 손상 징후가 있어서 회수 가능가액을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여기 장부가액은 얼마야? 3만 원이죠? 자, 5만 원에서 만 원, 만 원. 그런데 회수 가능가액은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에서 큰 놈 그랬잖아요. 자, 팔면 21,500원. 내가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 22,500원의 값어치가 있다. 그러면은 큰 놈, 22,500원. 자, 따라서 자, 손상 차손으로 인식할 금액은 7,500원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 거죠. 자, 38. 자, 기기장치에 대하여 똑같아요. 자, 요것도 역시. 자, 요거는 뭐 연도도 안 나왔습니다. 자, 사용 후 장부 금액은 22만 5천 원이다. 그랬는데 지금 사용 가치는 13만 5천 원. 자, 공정 가치는 15만 5천 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그 중에서 어느 거로 가라 그랬어요? 큰 놈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22만 5천 원에서 자 15만 5천 원 맞죠? 그러면은 그런데 거기 보니까 처분 부대 비용이 나왔네요. 그러면은 15만 5천 원에 팔 건데 자 여기 봐요. 이 회수 가능가액은 자 사용 가치는 얼마야? 사용 가치는 13만 5천 원이고 그 다음에 내다 판대요. 공정가액은 자, 공정가치는 15만 5천 원. 이 공정가치는 내다 팔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처분할 때 부대 원가가 5천 원이 들어간대요. 그러면 결국 15만 5천 원에 파는데 부대 비용이 5천 원 들어가면 공정가치는 15만 원으로 봐야죠. 그럼 둘 중 큰 놈이니까 자, 15만 원이 됩니다. 자, 장부가액은 얼마인데? 22만 5천 원인데 자, 장부 금액은 22만 5천 원인데 15만 원. 그러면은 7만 5천 원의 손상을 고려하면 된다. 언제나 공정가액이 나오고 처분 부대 비용이 나오면 공정가액이 처분가액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처분 부대 비용을 빼고 계산해야 된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9. 자, 주식회사 한국은 X1년 1월 1일 날 기기장치를 취득하고 원가 모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다. 자, 그림 그려야죠. 이런 거 나오면 그림 그립니다. 자, 얼마에 샀어요? 200. 그 다음에 잔존가액은 20.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6년이래요. 하나, 둘, 셋, 넷. 뭐 다 그릴 것도 없어요. 6년. 자, 그 다음에 X1년에 샀는데 X3년 말에 손상 발생이에요. 그러면 X3까지는 그대로 오라고요. X1, X2, X3. 그러면 자, 내용연수는 몇 년이야? 6년. 자, 취득원가 200에서 잔존가액 20 빼면은 180. 그러면 1년에 30씩이죠? 그러면 여기서 30만원, 여기서 30만원, X3년 말에 30만원, 그러면 90이 값어치가 떨어졌으니까 장부가액은 110만원이 되겠죠? 200에서 90만원 값어치가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이때 회수 가능가액이 얼마 나왔어요? 자, 공정가치는 6만원, 사용가치는 55만원. 그러면 60이 되네요. 그러면 손상은 50이 된 거죠. 자, 손상 차손 50. 자, 문제가 요구하는 게
자, 물어보는 게 손상 차손이 얼마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물어보는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죠. 자, X 3년 말 손상 차손을 인식한 후 장부 금액은 얼마냐 이 소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얼마에 샀어요? 200에 샀는데 자, 얼마가 된 거예요? 50이 손상된 거죠? 자, 그러면은 200에서 90만 원 값어치 떨어지면은 110만 원이에요. 자, 110만 원인데 또 50이 값어치가 떨어졌죠? 그러면은 110에서 50을 빼면은 60이 남나요? 그래서 손상 차손을 인식한 후 장부 금액은 60이다. 자, 이거 조금 더 도와드리면 이렇게 돼요. 자, 얘가 기계잖아요. 자, 기계의 취득원가는 200이고,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90. 그 다음에 손상차손 누계액은 50.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과 손상차손 누계액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해요. 그러면 200짜리가 90만 원이 값어치 떨어졌고 50만 원이 손상이 됐어요. 그래서 얘는 60만 원이 요게 장부가액이 되는 거다 이 소리죠. 그래서 물어보는 게 손상차손을 물어보면 50이지만 자, 여기서는 장부가액을 물어본 거죠. 손상 후 장부가액. 자, 따라서 정답은 6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제 제일 어려운 게 40번입니다. 자, 이거는 뭐야? 손상차손의 환입액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손상차손 환입이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스타트. 자, 얼마에 취득을 했느냐? 자, 기기장치를 50에 구입. 자, 그 다음에 잔존가액은 없고, 자, 내용연수는 5년이면은 10만원씩이죠. 자, 근데 이제 언제 떨어졌어요? X 1년 말에 떨어졌네. 그럼 바로 여기죠? 그럼 여기에 장부가액은 40인데, 자, 회수가능가액은, 공정가치가 20, 사용가치가 15. 그러면 높은 금액이니까 20. 그럼 여기서 손상차손은 2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자, 그 다음 연도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얼마씩 감가상각이 돼요? 20만 원이 몇 년 남았어요, 이제는? 4년이 남았어요. 그러면 1년에 5만 원씩이 값어치가 떨어집니다. 자, 5만 원인데 얘가 X2년에 회수가능가액이 40이 됐어요. 이때 자, 회수가능가액은 40. 근데 얘만 보면 안 된다 그랬죠? 자, 이거는 가격이 떨어졌다가 도로 회복이 됐죠. 그러면 이 손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럼 만약에 손상을 안 했더라면 여기서는 10만 원만 감가상각을 했겠죠. 5만 원이 아니라. 그러면은 50만 원에서 10만 원, 10만 원. 그러면 자, 30만 원 하고 자, 회수가능가액 40만 원 중 적은 놈이니까 30만 원이죠. 자, 30만 원까지 회복이 돼요. 그러면은 얼마야? 20만 원에서 30만 원이니까 환입액은 10만 원이 환입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자, 회수가능가액은 40이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회수가능가액은 40. 그 다음에 50에서 10만원, 10만원 하면은 30. 그러면은 어디까지 올라간다고요? 요 30까지만 올라가야 돼요. 자, 그러면 감가상각이 얼마 됐어요? 지금 50만원인데 10만원 했으니까 40. 그러면 회수가능가 20만원 손상됐으니까 20. 아, 여기서 또 5만원 떨어졌네요. 그러면 장부가액은 15만원인데 요 15만원이 요 30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환입액은 15만원이 환입이 된 거죠. 자, 요거 다시 한번 이해하세요. 처음에 50인데 10만원 값어치 떨어졌어요. 그러면 40. 그런데 이때 회수가능가액이 20이니까 자, 손상차손을 20. 그러면은 장부가액은 얼마가 돼요? 이제 20으로 바뀌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5만 원씩 감가상각이 되겠죠. 요 20만 원이 4년이면 그러면 15만 원이 장부가액이에요. 그런데 회복가능이 30과 40좀 적은 거니까 30까지 올라가야죠. 따라서 15만 원만 환입이 된다. 자,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40번에다 왕별하시고 어려울 때는 40번처럼 나올 수 있다. 자, 41번 유형자산의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다. 1번 기업이 판매를 위하여 1년 이상 보유하며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것은 유형자산으로 분류된다. 얼어 죽을. 왜요? 판매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으면 재고자산이죠. 자,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돼요. 영업활동을 위해서 보유해야 된다. X. 자, 유형자산과 관련된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가동손실. 얘는 원가에 들어가면 안 되죠. 자, 3번. 유형자산의 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총 매각금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로 결정한다. 자, 유형자산을 제거합니다. 자, 따라서 이 발생하는 손익은 총 매각가액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 매각에 따르는 비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순매각가액하고 비교해야죠. 내가 실제로 순수하게 파는 금액, 총 매각이 아니라 순매각. 자, 4번. 기업은 유형자산 전체에 대한 원가 모형이나 재평가 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을 선택하여 동일하게 적용한다. 언제나 재평가는요,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은 자, 뭐예요? 이 분류별로 동일하게 하죠. 예를 들어서 비품은 원가 모형으로 가고 기기장치는 재평가 모형으로 가고, 그러니까 유형자산의 분류별로 이 어느 놈은 원가 모형, 어느 놈은 재평가 모형으로 갈 수 있죠. 다만 투자 부동산의 경우에는 모든 투자 부동산을 동일하게 원가 모형으로 가든지 공정가치 모형으로 가든지. 자, 그래서 4번은 유형자산 전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분류별로, 유형자산의 분류별로 어느 유형자산은 원가, 어느 유형자산은 재평가, 이렇게 갈 수 있죠. 자, 5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이나 잔존가치에 그리고 내용연수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 오케이. 그래서 41번에서는 5번만 올바른 지문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 1, 2, 3, 4 네 가지 지문에서는 왜 이게 틀렸는지 지문 이해를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갑니다. 160페이지.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다. 자, 1번. 유형자산의 재평가는 보고기간 말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합니다. 자, 매년 하는 거 아니에요. 주기적으로 시행. 자, 건설 시작 전에 건설 용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함에 따라 획득한 수익. 이거는 그냥 단기 수익으로 봐야지. 자, 이 건설 원가에 포함하면 안 되죠. 세 번째, 유형자산에 내재된 미래 경제적 효익이 다른 자산의 생산에 사용된다면 감가상각액은 해당 자산의 일부가 된다. 당연하죠. 네 번째, 항공기를 감가상각하는 경우 동체나 엔진을 별도로 분류해요. 그래서 엔진은 내용연수를 10년으로 하고 동체는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고 서로 다른 내용연수 적용이 가능하죠. 자, 5번. 자산에 내재된 미래 경제적 효익에 예상 소비 형태가 중요하게 달라졌다면 감가상각 방법은 변경이 되는데 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추정의 변경이죠. 자, 회계 정책이 변경이냐 추정의 변경이냐, 거기서 중요한 거 감가상각의 방법의 변경, 내용연수의 변경, 잔존가치의 변경, 이런 것들은 다 추정의 변경입니다. 그래서 5번만 틀렸다. 자, 43번. 자, 주식회사 합격은 X1년도에 토지를 300만 원에 취득하고 매년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있다. X1년 말
X2년 말 토지의 공정가치가 각각 240과 360이라면 주식회사 합격이 X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당기손익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요거는 재평가 모형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죠. 자, 내가 이제 얼마의 토지를 샀어요? X1년 초에 300만 원에 취득. 자, 그런데 이제 X1년 말에 얘가 얼마가 됐느냐? 240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X2년도에는 얼마가 됐느냐? 360이 됐대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는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의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자, 가격이 올라가면 재평가 이익이죠. 그런데 얘는 기타 포괄손익으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얘는 재평가 손실인데, 자, 재평가에 손실이 나올 때 얘는 기타 포괄로 가는 게 아니라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죠. 그럼 지금 X1년도에 토지를 300만 원에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X1년 말 얘가 240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가 자 60이 죽었죠. 그러면 이거는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자 얘는 재평가 손실로 60 이래가지고 얘는 IS의 비용이 되는 거예요. 재평가해서 이익이 생기면은 기타 포괄로 가지만 자본 항목이지만 떨어질 때 이때는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하죠. 자, 그 다음에 X1년도 2년도 12월 말일 날 360이 됐어요. 그럼 토지가 120이 더 늘어났잖아요. 근데 문제는 자, 얘가 작년에 떨어진 줄 알고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올라갔네? 그럼 괜히 작년에 비용 처리 안 할 게 비용 처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에 비용으로 한 만큼 자, 요거는 재평가 이익으로 하여 자, 작년에 비용으로 한 만큼은 IS의 수익으로 잡아주고 나머지만 자, 나머지 60만 원이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재평가 잉여금으로 해서 요거는 기타 포괄손익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 문제가 요구하는 자,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당기손익 그랬으니까 얘죠, 얘가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 수익으로 가려면 작년에 비용이 아닌데 비용으로 떤 만큼 요 놈만 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가고 얘는 이제 포괄이익으로 간다.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어려울 거 없죠. 자, 만약에 올라갔다 떨어졌을 때 이때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만약에 300만 원이었는데 그 다음 연도에 320이 됐어요. X1년 말에. 그럼 여기서는 토지가 20이 늘어났네요. 그러면은 요거는 재평가 잉여금이 되겠죠. 계정 과목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 요거는 기타 포괄 손익으로 간다. 그래서 2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320이 됐는데 자, 기타 포괄로 갔는데 자, 얘가 X2년도 12월 말일 날 얘가 320인데 300으로 떨어졌다. 280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40이 죽었죠? 그럼 토지 40. 그리고 작년에 있던 재평가 잉여금은 요렇게 오네. 요렇게 와서 20을 자, 기타 포괄해서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재평가 잉여금은 하나도 없고 자, 나머지 20만 원만 재평가 손실이 되는데 요거는 IS의 비용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경우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경우 그것만 좀 파악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44. 주식회사 대한은 X1년 초 토지를 10만 원에 취득하였으며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여 매년 재평가하고 있다. 자,
토지의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X2년도 당기 손익으로 인식할 재평가 손실은 얼마냐. 자, 이것도 마찬가지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쉬워요. 자, 먼저 짝대기 그려놓고, 자, 우선 10만 원의 토지의 취득. 그랬다가 X1년도에 12만 원 됐네. 자, 그랬다가 X2년도에 9만 5천 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자, 문제가 요구하는 게 X2년도에 당기 손익으로 가려면 보나마나 아니에요? 5천 원. 조금 아까 했던 거죠. 자, 10만 원이 12만 원이 되면은 재평가 이익하여 기타 포괄로 2만 원이 가야죠. 그랬다가 2만 5천 원이 떨어지면 2만 원은 재평가 이익을 죽여버려요. 기타 포괄해서. 그리고 나머지 5천 원만 당기 비용 처리가 되는 거죠. 자, 회계 처리하시면, 자, 차변의 토지 10, 자, 현금 10, 자, 12월 말일날, 자, 토지 2만 원, 자, 재평가 이익으로 해도 되고 잉여금으로 해도 되고, 그러면 요거는 기타 포괄이에요. 자, 그 다음에 X2년 12월 말일날, 자, 토지가 2만 5천 원이 죽죠? 그러면 여기서 2만 원은 잉여금 아니잖아요. 그래서 재평가 이익이 2만 원, 얘 없어지고, 자, 얘는 기타 포괄이죠? 그럼 나머지 5천 원, 얘는 재평가 손실, 그래서 얘는 IS의 비용으로 오는 거다.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게 X2년도 당기 손익으로 가려면 마이너스 5천 원이 되는 거죠. 자, 45. 기기장치를 X1년 1월 1일 날 10만 원에 취득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였다. X1년 말 기기장치의 공정가치가 9만 원인 경우, 자, 재평가 잉여금은 얼마냐? 자, 10만 원인데요. 자, 내용연수는 3년, 잔존가액은 만 원이래요. 그러면 9만 원이고, 자, 9만 원이 3년이면 1년에 3만 원씩. 그러면 X1년 말 7만 원이 됐죠? 장부가액이. 근데 공정가치가 9만 원이 됐으니까 2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재평가 잉여금은 2만 원. 너무 쉽죠? 자, 46. 자, 유형자산의 재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다. 1번. 자, 재평가가 단기간에 수행되며 계속적으로 갱신된다면 동일한 분류에 속하는 자산이라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재평가를 해야지. 자, 순차적으로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1번 틀렸네요. 자, 2번. 감가상각 대상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그 자산의 최초 원가를 재평가 금액으로 조정한다. 아니죠? 자, 언제나 이 취득 원가, 최초 원가를 재평가 금액으로 조정하는 게 아니라 재평가된 금액이죠. X. 자, 3번.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해당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한다. 분류별로 평가한다 그랬죠?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자, 분류별로 평가를 하게 된다. 3번이 정답. 4번. 자산의 장부 금액이 재평가 인하여 감소된 경우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 잉여금 잔액이 있으면 잉여금을 먼저 그 잔액만큼 마이너스 해버리고 나머지만 손실이죠. 자, 유형자산 항목과 관련된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 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가 되어야죠. 자, 그 자산을 제거할 때 기타 포괄해서 이익잉여금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6번은 3번만 정답. 자, 47. 자, 옳지 않은 거. 자, 뭐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2번만 보시죠. 최초 재평가로 인한 평가손익은 자, 기타 포괄 손익에 반영하는 게 아니라 최초 재평가로 인한 평가 이익은 기타 포괄로 가지만
평가 손실은 당기 손익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재평가로 인한 손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손은 손실을 말하고 이익은 이익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 기타 포괄 손익으로 가지만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당기의 비용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2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자, 48번. 자, 우리 여기 보면은 이 틀린 거 찾는 거잖아요. 이것도 다른 지문은 다 똑같으니까 생략하고 4번 보세요. 자, 유형자산의 재평가는 자산의 장부 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나지 않도록 매 보고 기간 말에 수행한다. 그게 틀렸잖아요. 우리는 유형자산의 재평가는 주기적으로 하는 거지 매년 말 하는 게 아니에요. 2년에 한 번 또는 3년에 한 번 주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따라서 매 보고 기간 말이 틀린 지문이다. 그것만 좀 이해하시면 나머지 거는 읽어보시면 다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자, 마지막 49번. 자, 다음은 주식회사 한국의 기계와 관련된 내용인데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은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은 딱 두 가지죠. 뭐야, 장부가액과 자, 공정가액의 차이. 여기서 말하는 공정가액이 처분금액이잖아요. 자, 언제 취득했느냐? X1년 1월 1일 날 취득했고 언제 처분했어요? X3년 7월 1일 날. 그럼 먼저 장부 금액을 구합니다. 자, 먼저 내용연수 5년. 자, 취득원가 200. 그 다음에 잔존가액은 40. 그러면은 160. 그러면은 32만 원씩. 자, X3년 7월이니까 2년 6개월이네요. 자, 2와 12분의 6. 그러면 여기가 64만 원하고 그 다음에 16만 원 해서 80만 원의 값어치가 떨어졌네요. 그러면 200에 취득했는데 80만 원의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장부 금액은 120이죠. 자, 얘를 얼마에 팔았어요? 110에 팔았네. 그러면 120짜리를 110에 팔았대요. 손해를 봤네. 자, 그래서 처분 손실은 10만 원이다.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50번. 자, X1년. 자, 정부 보조금을 4,000원 수령하여 자, 기기를 취득했고 자, 똑같아요. 똑같아.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일단 자, 처분 금액은 얼마입니까? 자, 동기계장치를 자, 18,400원에 처분했는데 처분과 관련하여 처분 수수료가 400원 들어갔어요. 그러면 얘는 얼마에 판 거다? 18,000원에 판 거잖아요. 처분 가격은 18,000원. 그럼 이제 장부 금액을 봐야 되는데, 자, 취득원가가 32,000원인데 정부에서 4,000원을 보조받았어요. 그러면 28,000원. 자, 취득원가는 28,000원. 자, 잔존가액은 2,000원.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5년. 그러면 얘는 26,000원이니까 5,200원인가요? 자, 1년에 5,200원씩이죠? 자, 그런데 X1년이었다가 X2년 말이네. 그럼 2년. 그러면 1,400원이죠? 자, 1,400원이면 28,000원에 취득했나요, 지금? 자, 28,000원에 취득했는데 1,400원이 값어치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17,600원짜리. 자, 17,600원짜리를 18,000원에 팔았네요. 그러면 400원의 이익이 나왔음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죠. 아주 이 유형자산의 처분은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51번. X3년 1월 1일 날 500만 원의 신형기계를 구입했고
연수합계법으로 하다가 X4년 12월 말일 날 250의 처분.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처분 금액은 250. 그럼 이제 장부가액만 구하시면 돼요. 자, 취득원가는 500. 자, 내용연수는 5년. 자, 잔존가액은 50. 그 다음에는 연수. 자, 그러면 연수합계법이면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하고, 자, 내용연수는 5년이니까 내용연수의 합은 15년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X3년에 샀다가 X4년에 팔았으니까 2년. 그러면 1차 연도는 15분의 5, 2차 연도는 15분의 4. 그러면 15분의 9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70이 자, 감가상각이 되는 거죠. 자, 450 곱하기 9 나누기 15 하면은 자, 270이에요. 그러면 500에서 270이 값어치 떨어지면은 230짜리네. 자, 장부가액이 230인 놈을 얼마에 팔았어요? 250에. 그러면 잘 팔았네. 20만 원이 이익이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죠. 간단해요. 다시 한번 얼마짜리를 얼마에 팔았나 이것만 계산하시면 된다. 자, 역시 마찬가지. 주식회사 대안은 X1년 1월 1일 날 유형자산을 취득하여 연수합계법으로 생각하다가 X2년 말 동자산을 2만 원에 팔았대요. 그러면 동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처분손익이 X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좀 어렵네. 어렵긴 뭐 어려워요. 한번 해본 소리입니다. 자, 우선 처분가액이 나와 있죠. 자, 처분 금액은 2만 원의 처분. 그럼 이제 얼마짜리인지를 계산합니다. 자, 취득원가는 5만 원, 잔존가액 없어요. 내용연수 4년. 자, 4년. 그 다음에 취득원가는 5만 원. 근데 이제 연수합계법이잖아요. 그러면 잔존가액 없으니까 5만 원 곱하기 4년이면 내용연수는 10년이죠. 그리고 얘는 X2년에 팔았어요. 근데 물어본 게 처분 손익만 물어봤으면 1차 연도는 10분의 4, 그 다음에는 10분의 3 이렇게 돼서 10분의 7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선 일단 장부가액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면 3만 5천 원. 그러면 5만 원에서 3만 5천 원 값어치가 떨어졌으니까 장부가액은 1만 5천 원이죠. 그러면 1만 5천 원짜리를 2만 원에 팔았으니까 자, 처분이익은 5천 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는 감가상각비 X2년 거를 구해야 되니까 요게 X1년 거, 요게 X2년 거니까 요거 해야죠. 그러면 5만 원하고 10분의 3 하면은 15,000원이 감가상각비가 되네요. 자, 감가상각비는 15,000원이고 처분이익은 5,000원이고, 그러면 이로 인해서 X2년도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되느냐? 비용이 15,000원 늘어나고 이익이 5,000원 늘어났으니까 비용이 10,000원 드네요. 자, 비용이 10,000원 늘어나면 당기순이익은 10,000원이 감소한다 이 소리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53번. 자, X1년 7월 설비 자산을 취득하였다. 10,000원을 지출하여 내용연수를 연장하고 잔존 내용연수를 3년으로 재추정했을 때, 자, 그 다음에 잔존가치의 변화는 없다. 그러면 X4년도 설비 자산을 15,000원에 처분하였다면 인식할 처분이익. 자, 이것도 똑같이. 자, 뭐가 주어졌어요? 처분 금액이 주어졌습니다. 자, 처분 금액은 15,000원. 그럼 이제 장부 금액만 구하시면 돼요.
자, 먼저 X1년 7월에 내용연수 4년에 잔존가치는 2,000원, 연수합계법이네요. 자, 그러면 일단 얼마에 샀어요? 2만 원에. 자,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몇 년도야? X1, X2, 그 다음에 X3. 근데 언제 샀나요? X1년 7월에 샀어요. 자, 여기서 사가지고 내용연수가 4년이래네.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이 언제예요? X4년 초에 팔았어. 그러면 여기죠, 여기. X3년 말에 팔은 거잖아요. X3년 말에. 그러면 여기까지의 장부 금액을 구해야 되죠? 그러면은 2년 반이네. 2년 반. 맞죠? 7월부터 자, 요게 6개월이죠? 1년. 2년이니까 2년 6개월짜리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은 2,000원. 자, 요거 곱하기 자, 내용연수는 몇 년이었어요, 원래? 원래 내용연수는 4년. 그러면 이제 10년이죠? 그러면 여기 1년은 10분의 4. 그 다음에 여기 1년은 10분의 3. 이렇게 오겠죠? 그러면 10분의 4. 그 다음에는 10분의 3. 그 다음에는 10분의 2의 6개월이죠. 자, 10분의 2의 12분의 6.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요거는 10분의 7이 되니까 여기까지는 계산 가능하죠? 얼마예요? 18,000원. 자, 곱하기 7 나누기 10. 그러면 여기가 12,600원 하고 요거 계산. 자, 18,000원에 곱하기 2 나누기 10. 그 다음에 12분의 6 하면은 1,800원. 그래서 12,600원과 1,800원. 12,600원과 1,800원을 하면은 14,400원이네요. 그러면은 14,400원을 차감하면은 얘는 얼마짜리예요? 5,600원짜리죠. 자, 5,600원짜리를 지금 얼마에 팔았어요? 15,000원에. 그러면은 15,000원, 5,600원 하면은 9,400원이네요. 자, 중간에 또 스토리가 또 있었네. 너무 급하게 풀었어요.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자, X1년 7월 초에 설비 자산을 2만 원에 취득에다가 X3년 초에 만 원을 지출해서 내용연수가 또 연장이 되고 잔존 내용연수가 3년으로 추정되었고 이렇게 됐어요. 아이씨. 문제를 잘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문제를 보면 자, 처분가액은 15,000원이고요. 자, 여기 지금 X1년 7월이죠? 그러면 여기가 X1, 그 다음에 여기가 X2, 자, 여기가 X3이에요. 근데 언제 샀느냐? 이때 샀어요. 자, 7월 초에, 자, 내용연수는 4년, 잔존가치는 2,000원인데, 얼마에 취득? 2,000원에, 그리고 내용연수는 4년이었습니다. 근데 언제 추가 지출을 했느냐? X3년 초에 만 원을 지출했어요. 그러니까 우선 여기까지만 하셔야죠.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까지가 1년 6개월이죠? 자, 그러면은 자, 2만 원 마이너스 2,000원. 자, 곱하기 자, 1년 6개월이에요. 그러면 10분의 4. 자, 그 다음에는 10분의 3에 12분의 6. 이렇게 해줘야죠. 그러면, 자, 여기가 18,000원이니까 18,000원 곱하기 4 나누기 10 하면은 얘가 7,200원이고, 자, 그 다음에는 18,000원에서 자, 곱하기 3 나누기 10. 자, 그 다음에 12분의 6 하면은 2,700원이네요. 그러면 토탈 9,900원이죠. 그러면 2만 원에 취득을 했는데
자, 지금 9,900원이 가격이 떨어지면은 얘는 1,100원짜리죠. 자, 그런데 1,100원인데 여기에서 얼마야? 10,000원을 지출을 했어요. 10,000원. 그러면 얘는 이제 추가로 10,000원을 지출했으니까 21,100원이 새로운 취득원가입니다. 그래가지고 내용연수가 6개월이 더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잔존 내용연수가 3년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X3년 1년은 쉽죠. 자, 취득원가는 21,100원. 자, 잔존가액은 어떻게 됐나요? 예, 잔존가치는 변화가 없대요. 잔존가치는 2,000원.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내용연수가 3년이 됐죠. 그러면 6분의 3. 자, 새로운 내용연수가 3년이 돼버렸기 때문에 3년이면 자, 2분의 3 곱하기 4가 되잖아요. 그래서 6이 되고 최초연이니까 10분의 3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가 얼마야? 21,100원 마이너스 2,000원. 그러면은 18,100원이죠? 자, 곱하기 6분의 3이니까 나누기 2 하면 되네요. 그러면 9,050원이 값어치가 떨어졌습니다. 얼마짜리가? 21,100원짜리가. 그러면 얘는 11,050원짜리죠? 자, 11,050원짜리를 얼마에 지금 파는 거야? 15,000원에. 그럼 빼면 되죠? 자, 11,500원을 15,000원. 이래 버리면 3,950원이 자, 더 받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이 된다. 이렇게 나오면 끝난 거죠. 그래서 정답은 3,950원 3번이 정답이 되는데 조금 어렵네요. 그렇죠? 자, 근데 몇 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자, 요런 흐름이었구나. 흐름만 잘 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가상각을 끝으로 유형자산 회계가 모두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숙제 제가 미리 내드립니다. 자, 무형자산 파트. 자, 무형자산에 있는 자, 1번부터 자, 몇 번이에요? 자, 20번까지 하고 그 다음에 181페이지 금융자산이죠. 자, 금융자산 자, 187에 1번부터 자, 금융자산 파트 자, 207까지 자, 요거 다음 주에 다 풀어 오시고 그 풀어 놓은 상태에서 설명을 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안 풀고 설명을 듣는다. 그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고 자기가 푸는 거하고 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죠. 자, 오늘 4시간 동안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